정문 1침 진행을 맡은 유성원 국장입니다. 오늘은 한기총 후원금 행방불명 사건을 다루고 보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하야방송 뉴스를 통해 김노 목사가 한기총 후원금 명목으로 낸 3억 7천만이 한기총 통장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단하고 더 나가서 교훈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후원금 행방불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혀줄 윤동남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독공보 발행인 한규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규학 목사님, 이번에 한기총 후원금 행방불명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번 3월 26일 하야 방송을 통해서 김노아 목사가 윤동남 목사에게 입금한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총 13번에 걸쳐서 약 2억 7천만 원이 입금됐음을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취재한 결과 또 당사자인 윤동남 목사님께 또 물어본 결과 김노아 목사님한테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다 한기총에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한기총 사무총장과 대화한 결과 그러나 한기총에는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듣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방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윤동남 목사님, 왜 그 당시에 한기총 통장으로 후원을 받지 않고 목사님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으셨습니까? 그때 제가 사실 한기총에 부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기총의 김모 목사님이 한번 좀 보자 그래서 호텔에 갔더니 지금 김노아 목사님, 그 당시 이제 김풍일 목사님이 나오는지 전 잘 몰랐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한기총에 이번에 가입을 하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제가 힘이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김풍일 목사님이 저한테 사실 그날 나온데 교통비 정도로 이제 봉투를 주시는데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로 좀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사실 계좌번호를 이제 가르쳐주게 된 동기인데요. 그 앞전에 한기총에는 사실 한기총 운영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형 교단들하고 같이 있다가 한 교회하고 분리되어지면서 좀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당시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님께서 많은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제 개인 통장 번호를 가르쳐 주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예. 그럼 후원금은 한기총으로 들어간 것은 이게 맞나요? 만약에 후원금이 한기총으로 간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 간 겁니까? 사실 제가 조금 우리 방송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나간 금액 액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받은 금액하고 그거는 이제 1억 8천 정도는 사실상 저도 총액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제가 제 거래 통장 내역서를 띄워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1억 8천 정도가 들어온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5천만 원인가요? 들어온 거는 사실상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김노아 목사님한테 이제 좀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 쓴 돈이 아직 갚질 못했다는 이제 그 금액이 좀 포함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현금으로 뭐 저한테 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김남욱 목사님이 향기촌 가입을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아마 준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탈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1억 8천 정도는 당시에 향기총이 그 군소 교단들이 좀 많은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래가지고 그럼 향기총의 가입교단이라고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서 동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기총 가입교단이라고 하는 동판을 제작을 해서 그 동판의 하나가 22만 원인가 25만 원씩 했는데 그 당시에 김노아 목사님도 아마 그 교단이 216개인가 230개인가를 향기총 가입 그 시청서에 교회 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향기총에 가입하는 그 교단들은 의무적으로 그거를 하도록 하자. 그걸 아마 제 기억으로 임원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돈도 역시 사실 그게 향기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돈도 저한테 보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실사위원회가 그 향기총에 가입하는 교단이나 단체들에게 그 실사비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입하는 가입비, 또 실사위원들 뭐 이렇게 교통비 이런 걸 직접 받아서 좀 교통비도 나눠주고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그분들에게 좀 섭외비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뭐 30만 원, 어떤 분은 뭐 5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뭐 어떤 분은 150만 원. 그 왜 금액이 차이는 또 왜 그러냐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증경대표회장님, 뭐 또 명예회장님, 뭐 공동회장, 뭐 총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그 실사위원회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모 대학 총장님, 뭐 이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뭐 50만 원, 30만 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50만 원 이렇게 드린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사실 이 1억 8천 정도 되는 돈이 그런 명부로 들어왔지만 제가 드릴 때는 또 이렇게 좀 분배해서 이렇게 드리게 됐고, 또 그 당시에는 또 WCC 반대 운동을 우리가 부산에 가서 직접 하고 그랬는데 뭐 종이 모자를 우리가 다 만들어 쓰고 그랬는데 그 후원해주는 그런 후원비도 김남욱 목사님이 또 제 통장으로 보내서 이제 제가 또 뭐 향기총에 입금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받아서 그렇게 나눠주는 역할도 했고, 또 받아서 향기총에 바로 계좌 이체도 했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당시에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은 좀 실세라고 하는 뭐 그런 부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뭐 박모 목사님은 좀 당신이 또 직접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뭐 6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한 3200만 원 정도가 또 한 분에게 쏠려서 갔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져서 실제 금액하고 분배해서 다행스럽게 제가 여기 또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부 계좌 이체를 하고 이렇게 제가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계좌 이체를 했는데 저희가 한기총회 때 사무총장 조사해 보니까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사회자가 얘기했듯이 이 돈이 어디로 샜느냐. 예. 근데 요 문제인데 요거를 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건 저 개인 그 통장 거래 내역서인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600만 원, 뭐 6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 이렇게 다 계좌 이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통장이 지금 한기총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그 이제 확인해 보시니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통장. 그 저도 지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저는 분명히 보다시피 뭐 농협은행에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계좌 이체를 했는데
왜 이 통장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통장, 근데 명칭은 다 차도분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돼 있어서 저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무총장께서 그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다 이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제 개인들 뭐 명단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통장이 지금 없다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없는지는.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네. 한기총 그 비자금 통장이 소위 약 그 70개에서 80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그 당시 부총무였고요. 부총무였고 실제적으로 이 재정에 관여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재정에 관한 것은 당시에 그 사무총장께서 뭐 다 관리를 하셨고 또 이번에 그 좀 그 유출된 그 재정 장부를 보시겠지만은 거기도 보시면은 대표장 홍재철 목사님께서 그 당시 그 대형 교단들이 이제 쪼개지고 이러면서 한기총이 어려우시니까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뭐 얼마씩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황교안 목사님 이름으로 받았다. 그러면 한기총 통장에 황교안 이름으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 이름으로 전체로 이렇게 해서 그 장부에 나왔듯이 뭐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2억 9천인가 얼마가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통장이 70개인지 80개인지 뭐 1개인지 2개인지 저는 모르지만은 저도 이번에 그 보면서 그 당시에 그 후원금을 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애매모호하면 이거 답변하기가 저는 제 입장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 후원하면은 한기총에서 번호를 불러주고 그럼 그 구자를 완전히 이제 폐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입니까? 제가 그거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저도 뭐 밖에 루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예. 있을 거는데 제가 이 뭐 방송에서 그거를 아니다 비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마 그런 루머들은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것이 저는 입증된 것이 분명히 뭐 우리 한기총 이렇게 입금을 시켰는데 이 통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확인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뢰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예.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 이 금액이 그 한기총으로 이제 그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세계 그 분식이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거 지금 2,200만 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가 증발이 된 거잖아요. 그 나머지가. 그러면 자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 여기 막 헌금으로 준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각자의 뭐 어떤 저기 그 상기부에게 나눠준 것도 있고 그러면 그 현금으로 준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이 금액을 전달할 때는 뭐 솔직히 제가 직접 받아서 뭐 이제 홍재철 대표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때는 이제 제가 부총무였기 때문에 당시 사무총장이 그 이제 다 모든 걸 받아서 제가 알기로도 홍 목사님도 받아와도 뭐 사무총장이 받아서 뭐 운영비를 쓰고 뭐 저기 어떻게 했겠지만은 그런 그 증거물이 있죠. 저도 그런 증거물이 없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증거물이 다 있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대화 중에 녹취된 거라든지 또 그거를 입증해 줄 만한 분도 계시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거를 솔직히 한기총에 들어가서 그 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지금같이 이렇게 잘 알았으면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솔직히 초짜가 돼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게 좀 해달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입장이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의논하면서 했던 분도 있어요. 다 그런 분도 제가 증인을 세우라고 세울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 대화 중에 녹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정식 계좌이체 된 것도 있고 저로서도 그렇게 입증할 만한 건 다 있습니다. 저도.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입증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한기총회 당시에 이 재정을 사무총장이 관리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누가 외부에서 후원하거나 특히 뭐 김노하 목사님이 뭐 2억 이상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하필에 부총무 신분에 해당하는 목사님 통장에 왜 넣느냐? 직접 그러면은 한기총 통장을 계좌번호를 불러줘가지고 일로 후원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왜 통장을 받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뭐 배임했다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그 김노하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건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후원금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 활동비, 뭐 섭외비 이런 명목으로 주고 무슨 동판비라든지 무슨 뭐 이제 뭐 모자를 뭐 하는데 후원금 이런 거는 이제 뭐 후원금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후원금이라고 하셔고 그런 거는 이제 공식 그 한기총에 들어갈 돈인데 왜 제 통장으로 들어왔냐면은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대표장님도 그렇고 또 사무총장도 그렇고 한기총에 그 당시에 이렇게 도움을 줬던 분들이 자기들 개인 통장으로 뭐 받아서 거의 이제 뭐 그 대표장이 아니면 사무총장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그 뭐 시스템이라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홍 목사님도 그 대표장님도 아마 당시에 다른 분한테 이렇게 그 후원금이나 찬조비를 받으면 뭐 당신 이름으로 뭐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통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사무처에다가 이렇게 그 입금을 시키면 그게 이제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뭐 이제 한 번에 토탈 뭐 몇천만 원, 뭐 몇천만 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2억 9천인가 얼마가 이제 된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여기 통장에 보면 뭐 홍 목사님이 꽤 많이 후원금을 해요. 보면은 뭐 몇천만 원씩 뭐 몇 억씩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후원을 한 당사자 이름들이 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1억을 나 한기총에 후원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서 아무개 1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수십 명씩 후원을 받는데 홍 목사님이 뭉뚱그려가지고 뭐 5천이다 1억이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2억을 헌금을 받았는지 후원금을 3억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거의 중간에 거기서 얼마든지 더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후원하는 분들이 본인의 실명이 거론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나 단체나 이렇게 해서 한 분들은 뭐 거의 그 실명이 이렇게 좀 오픈되어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 것들은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뭐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대표장님이 그렇게 그 후원금을 받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번에도 저도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이제 후원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많이 노력했다는 것도 보이겠지만은 또 뭐 지금 황 목사님 말씀대로 뭐 자칫하면 뭐 그런 또 오해도 불러일 수 있는 거. 그렇죠. 고생을 많이 이제 하셨죠. 예. 네, 하셨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재정적으로 이게 그 제대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문제거리가 이제 되어진 거잖아요. 어쩌면 이런 그 여러 단체에서도 이런 그 사항들이 불보듯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 이제 대충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누군가의 지시에서 그거를 뭐 줬다는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그 개인적으로 그 김노하 목사님이 이렇게 섭외하랬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준 건지. 그거는 이제 당시 그 부천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박모 목사님이 그 대표장님께 아마 그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보고를 드렸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윤 목사님 제가 이거 대표한테 보고 드렸더니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러니 저는 그때만 해도 좀 그 순진하다 그럴까 좀 깨끗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윤 목사가 가서 대표장한테 보고하면은 이게 잘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대표장께 이걸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뭐 어떻게 했든 대표님 보고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또 이제 그 박모 목사님께서 이제 사실은 다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코치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그 박모 목사님은 또 당시에 우리 대표장님하고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실세였으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코치는 곧 그분의 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통장 내역을 보니까 그 윤 목사님 통장에 그 박모 목사님한테 약 3,200만 원이 흘러가는데,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그분이 실세위원장이었고 실사위원장, 아니, 그리고 실사위원장은 그분이 아니고, 예. 실사위원장은 윤모 목사님, 예. 성결교단에 있는 윤모 목사님이 실사위원장이었고, 이분은 그 당시 대외협력위원장이면서 실사위에 서기를 했던 것 같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협력위원장이 직접 돈을 자기한테 입금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합당하느냐? 왜 3,200만 원씩 이렇게 써야 할 그 정도의 그 명분을 가진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당시에 한기총의 그 좀 병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만연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한기총이 개혁해야 될 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런 저 한기총 몇 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부터 한기총이 뭐 알다시피 그 전에 뭐 금권 선거를 했네. 뭐 한기총에 무슨 그 어떤 위원장을 뭐 어떤 하면은 돈이 어떻게 생기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거 한기총에 이게 들어와서 이거 이 일을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갈등을 많이 했고요. 저도 이제 뭐 우리 교단에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좀 연합사업으로 와서 일을 도우면 좋겠다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저 자신도 갈등을 느끼면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고, 그 당시 또 뭐 김남호 목사님도 뭐 통합 측에서 뭐 예의주시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다 그런 저 솔직한 저 갈등도 있었지만은 지금만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신 대로 당시에 그 당시 그 위원들 이분들을 또 이번에 실행위원회까지 통과하는데 이분들을 사실상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섭외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이런 일은 이제 이걸로 끝나야지. 앞으로 한기총이 자꾸 이러면은 정말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마 이번 대표장이자 엄계 목사님이 참 이런 일들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김남호 목사님은 그 섭외한 돈이 아니고 후원금이라고 이제 저기 전화성으로 이제 얘기가 돼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보면은 홍재철 목사님이 지시하에 빨리 가져오라고 해서 저게 줬다. 이렇게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우리하고는 그거는 네. 제가 볼 때 김노 목사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홍재철 목사가 나한테 야 뭐 얼마 좀 받아와라 이렇게 그건 아니었고요. 또 이게 후원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명분들이 있잖아요. 뭐 동판비라든지 무슨 뭐 모자를 하는데 뭐 해줬다 이런 명분들이고, 또 당시에 자기가 안 그러면 뭐하러 저한테 저 한기총 가입을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그 섭외비를 보냈겠어요. 그거는 전체 후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분도 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드러난 것처럼 이런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후원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그러나 그 중에 또 그렇게 들어온 것도 있긴 있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모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렇죠. 예. 제가 이거 그 한기총의 보조 그때 하야 방송에 나온 이제 보조 부원장을 보면은 2013년 1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제 1년 걸쳐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낸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금 한기총이 약 200교회 이상 되는데 거의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 1년 동안 하나도 없고 그냥 기껏해야 뭐 공동회 회장 한 7, 8명 정도, 또 합동총회 뭐 하나 있고, 그리고 2014년도도 보면은 교회가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평강제일교회 하나, 평강제일교회는 이렇게 또 뭐 합동교단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또 합동교단 통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평강제일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1년 동안에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교회에서. 그러면 나머지 200교회 후원금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매달 적어도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데, 그럼 비자금 통장이 따로 개설되어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황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솔직히 재정장부를 저도 그 당시에는 볼 수도 없었고, 제가 이제 부총무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이용훈 목사한테 제가 이제 총무가 됐잖아요. 총무가 돼서 사실은 이제 그 재정장부를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는 부총무로 그 당시에는 제가 볼 수가 없었고, 총무가 돼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봤을 때 저도 좀 많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한기총 운영을 이 교단 회비도 다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몇백만 원씩 다 내게 돼 있고, 또 상임위원장들도 회비를 내게 돼 있고 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통장이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본 통장만 해도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각자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분리가 돼 있었는데 뭐 몇 개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있을 때는 뭐 이제 예를 들어면 정확한 통장 4개인가 5개만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제가 총무가 돼서 지난번 그렇게 쭉 공식적인 통장만 봐도 이제 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부총무로 할 때는 그 재정장부를 볼 수 없었고 그걸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홍재철 목사님과 전화를 해서 뭐 어떤 대화를 뭐 하셨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 하야 방송에 나간 뒤에 다음 날인가 아마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에 하여튼 홍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사건이냐. 그래서 제가 사실 만났습니다. 그 뒤로 2번 만났어요. 한 번은 이제 홍 목사님이 이제 뭐 성격 아시잖아요. 그냥 불나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 경위 설명을 제가 쭉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제 홍 목사님께서는 윤 목사 네가 나한테 돈 현금 갖다 준 게 없는데 왜 김도환 목사가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서 뭐 노발대발 이제 또 하시면서 뭐 김도환 목사님 하야 방송 전까지 다 고소를 하신다고 이제 막 화가 잔뜩 나셨고요. 그리고 또 우연히 또 제가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에 뭐 한기총 일로 갔다가 문 열고 딱 떨어져 우연히 갔는데 그 자리에 딱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한번 부딪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들은 것은 나는 모른다. 나는 안 봐도 없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운영을 했다면 사무총장이 다 한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배장님하고 뭐 통화하신 적은 있는지요? 예, 배장님하고도 통화했고요. 네. 또 우연히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홍재천 목사님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배장님도 이제 사실은 대표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 못하시죠. 또 당시 자기가 그걸 어떻게 됐든 대표장이 후원금을 받아와서
준 거 가지고 운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 입장이겠죠. 홍 목사님과 저기 그 배장님과 이거 이제 그 전화 통화하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왔어요. 그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진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윤 목사님과도 이제 통화해보고 대화해보고 했을 때 이제 윤 목사님께서는 어쨌든 이거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한기총의 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일부는 직접적으로 이제 홍 목사님한테도 갖다 드렸고 또 일부는 아마 이제 배인관 장로한테도 갖다 드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홍 목사님이 이제 뭐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문제가 될까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홍 목사님도 이렇게 내역을 보면은 이제 꽤 많은 이제 자금을 한기총에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후원금을 받다 보니까 누구한테 받았는지 윤 목사님한테 얼마 받았는지 그거는 좀 이제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배 장로님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도 뭐 여러 차례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또 그때도 보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뭐 벌써 뭐 4년, 5년 전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제 주장은 뭐냐면 처음부터 김노하 목사님의 후원금이 한기총 통장으로 이체돼서 대표회장이나 사무총장이나 당시 부총무에도 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로 가야만이 이게 투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 하야 방송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를 가져갔느니 배달 사고 났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심이 사실상 없고요. 또 그렇지 않았다고도 생각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어서 문제 제기한 것이지 누가 가져갔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난번 이제 최충하 사무총장과 저희가 같이 대화를 했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한기총에서 임원회 소집을 해서 이제 그동안 있어 왔던 통장 내역들을 다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거 그래서 한기총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통장을 그 2013년, 2014년에 공개하기를 원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지기를 이제 바라죠. 그건 한기총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뭐, 예, 그렇죠. 여기 한 목사님부터 요 조금 한번 총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게 사실상 그 저희들이 정문일침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갖게 된 의도는 어떤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한기총만 이렇게 되겠느냐. 지금 좀 전에 윤동남 전 총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장 부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다고 이렇게 썰팅된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있다고 했는데 그럼 벌써 이제 수십 개 통장이 되는데 이게 과연 한기총만 이렇게 되겠느냐? 다른 연합 단체도 얼마든지 이런 이제 비자금 통장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후원하면은 전혀 이 후원자의 이름은 또 밝히지도 않고 그러면은 한기총 이름으로 개설한 각 개인 통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기총은 원래 통장이 아니라 비자금 통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윤 목사님께서는 이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제 한기총 어쨌든 특정인한테 이제 배분을 하든 달라고 했든 어쨌든 한기총 관련자들에게 이제 다 이체를 한 거고 또 그러한 일들이 해서 이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얼만큼 이게 받아들여질지 상식적으로 이제 물론 당시에 관행이었지만은 이런 점들이 좀 이렇게 투명하게 더 밝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대표회장이 이제 막 몇천씩 후원을 해요. 물론 이제 대표회장이 한기총을 끌고 나가야 할 이제 막대한 책무가 있죠. 그렇죠. 예, 당시도 보면은 굉장히 재정이 어려가지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돈도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얼만큼 끌어와서 얼만큼 됐는 건지 이게 끌어온 돈이 다 한기총에 들어간 것인지 본인이 가져간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횡령과 배임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예, 하야 방송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느니 마니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들리고 있는데요. 하는 건 이제 자유지만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송이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럼 본인이 먼저 홍정철 목사님이 투명하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노하 목사 말에 의하면은 세기총도
본인이 2천만 원씩 후원을 했는데 이게 세계총회에 쓰여지지 않고 그 합동총회 교단을 위해서 이게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홍 목사님의 재정 관리는 불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을 한번 또 저는 제기해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됐든 저는 이번 지난번 방송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거의 솔직히 100%는 아니지만은 한 99%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쓴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이체시키고 나눠주고 이렇게 좀 드리고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저도 이제 확인하게 된 거고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어떻게 됐든 당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한계총 운영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으셨다는 것은 저는 뭐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좋게 평가해 주십시오. 좋게. 아니, 그러니까 애쓴 것은 저희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까이 저희들도 가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요. 있었는데 그 힘들어하고 보고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수장이지 않습니까? 함께 수장이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정확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이제 예상치를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두었어야 되는데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의혹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야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떳떳하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떳떳 한다고 할 그것이 정의라고 하겠지만 법망에서는 그것을 불법이고 이제 법리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 이게 문제잖아요. 앞으로 이런 그 관행들이 이제 속히 빨리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봤을 때 어쨌든 그 계속 한기총 하면 저희들이 생각한 건 사실상 돈기총이라고 생각했었죠. 항상 보면 금권, 타락선거, 또 선거 때마다도 또 이제 그런 중간 이제 브로커들이 항상 이제 될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2인자, 3인자들 그런 브로커들이 있어서 한기총을 이렇게 타락시켜 왔던 게 사실이고 지난번에 이광선 목사께서도 뭐 10억을 쓰면 떨어지고 20억을 쓰면은 당선이 된다는 이제 웃지 못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엄신영 목사님도 그때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다면 10억을 내겠다. 근데 그 이제 10억을 이제 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또 한기총 이제 본 통장에 안 들어왔다는 또 얘기도 있고 또 뭐 다시 도로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쓰여진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돈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중간에 누가 다 어쨌든 먹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는 좀 한기총이 그렇게 하지 말고 돈 갖고 이렇게 장난하거나 브로커들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투명하게 통장도 하나만 딱 하고 투명하게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돈을 받고 갖다 준 사람도 욕을 먹게 되고 또 중간 배달 사고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또 힘있는 아까처럼 뭐 실세가 돈을 보내라 그러면 또 3천만 원씩 또 보낼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결국 외부 후원 갖고 자기네들끼리 돈 잔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10억, 20억 쓰고 당선된다는 것은 20억, 30억, 40억을 벌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교총도 있고 뭐 한기원도 있고 세기총도 있고 KNCC도 있고 그럼 여기는 비자금 통장이 없냐 이거죠. 예. 아마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번 사건에 뭐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김남원 목사께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뭐 몇 천만 원씩 주느냐. 한기총에서 쓴다고 빨리 후원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왜 한기총 통장으로 직접 안 보냈느냐 했더니 이쪽으로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당사자인 윤 목사님께서는 이제 거의 99% 다 이제 한기총 쪽에 썼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데들은 좀 더 자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뭐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전에는 이렇게 좀 했었고 뭐 좀 그런 진행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이용훈 목사님이 이제 대표장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총무로 이제 부총무요 총무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알다시피 이런 관행이 싹 없어졌습니다. 저 역시도 뭐 어디 가서 후원 받아온 일도 없고 후원 받지도 않았고 또 이제 지난 이제 보궐에서 이제 영교 목사님이 되신 이후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클리어하게 되어져 있고 지금 한국사 말씀하신 대로 뭉칫돈 들어오는 거는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차피 오픈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운영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기총 운영이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이제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이제 지난번을 이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복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뭐 우리 한국 교계 앞에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있었던 일은 이제 한기총이 이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 다시 안 할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그 좀 한기총을 위해서 모든 그 한기총에 가입된 교단과 단체들이 또 뒤에서 실세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제가 여기서 실명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이미 몇 년 전 일이고 5년 전 일이잖아요. 이미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한기총이 좀 다시 거듭나서 잘 한국 교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문이 시행이 돼서 한 목사님과 저기 임 목사님. 네. 제가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행이 이제 선거 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대형 교단의 그런 이제 총회장을 지낸 분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많은 이제 중간 브로커들이 이제 붙습니다. 자기가 몇 표를 가졌다. 나한테 투자를 하라. 그럼 또 이분들은 돼야 되니까 또 몇 천만 원씩 주고 또 뭐 심지어는 또 몇 억씩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기총 선거를 치른 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이런 이제 붙박이들이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하면 이제 수억이 이제 깨져나가고, 이제 제가 한 번도 보면 아직까지도 그 빚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대형 교단의 그 총회장 출신자들이 돈이 있으니까 나오고, 근데 군소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표를 갖고 있으니까, 실행위원들 표를 갖고 있으니까 이 표값으로 이제 또 달라붙어서 정치 브로커처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또 각 군소교단의 총무들이 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단의 총무들도 또 여기에 또 이제 줄서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금원을 또 취하고, 이러한 관행이 이제 사라져야 되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행히 우리 윤동남 목사님께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명해 주시고 한기총의 계획을 위해서 이게 자기를 오픈하고 통장까지도 이렇게 오픈하는 거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 있고 건설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기총의 이제 이런 관행에서 좀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기총 총무가 되면서부터 그 총무단들에게 제가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이거를 거의 제가 뭐 좀 고발할 정도까지 이제 막고, 그래서 조금 저하고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당시에 총무를 겪었다가 했다가 총회장 되신 분들하고 제하고 뭐 좀 육두문자 쓰면서까지 저하고도 이렇게 부딪혔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산하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조금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지금 한국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미미하게.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아마 종식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뭐 속된 말로 이 봉투 사건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선거에는 굉장히 투명적으로 뭐 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기총이 앞으로 좀 모든 면에서 우리 기독 교계가 바라볼 때에 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이번 그 한기총 후원금 행방불명 사건은 어찌 보면 그동안 한국교회에 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동남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용기 있게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윤동남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오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기 있는 모습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날까지 정문 일집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